잠깐만요. 자, 반응이에요. 자활, 선진어이야, 야이냐, 후진어이야, 분자야. 여용지, 즉 오정선진. 일반적으로 선진, 후진을 선배, 후배라고 생각해요. 선배들은 이해하기 위하여 야인이고 후배들은 이해하기 위하여 분자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89쪽을 보면 89쪽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 보면은 자활 질승문즉이야 문승질즉사 문질 빈빈여로 분자 이런 말 있어요. 바탕이 꾸밈보다 나오면 천득이 야인이고 꾸밈이 바탕보다 나오면 거칠에만 치중하는 사람과 같다. 꾸밈과 바탕이 고루 어울려야 그런 영어의 분자가 된다. 뭐 이런 말 그거를 인용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야인은 꾸밈은 별로 보질 않아 바탕이 나온 거고 분자는 꾸밈과 바탕이 서로 어울린 건데 보통 이제 선진 후진을 선배 후배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분자를 꾸밈이 좀 심한 거, 꾸밈에 치중한 거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용지 즉 오정선진 많이 쓴다면 나는 선배들을 따르겠다. 꾸밈은 좀 모질해도 바탕이 나는 글자를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다른 해석은 유본암이라는 사람의 해석인데 유본암이라는 사람의 해석은 우리가 이제 논어 주로 얘기할 때 하안의 집회 고주하고 주의 집주 신주하고 보통 그 전통시대 치는데 첫말에 그 논어 해석을 고증하게 되고 집대하는 사람이 유본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본암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정의를 지켰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논어를 깊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읽어야 수작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는 이 사람을 선진을 그 명사를 읽지 않고 먼저 나아가다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먼저 나가는 것은 야인이고 이야기에 나중에 나가는 것은 분자가 해갖고 야인과 분자를 그 벼슬이 있고 없고 해석해요. 야인은 아직 벼슬에 진출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벼슬에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벼슬길에 나간다. 근데 분자는 이제 자기 아버지는 저기 선배가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 그 집안의 자식들은 먼저 벼슬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배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 해석은 문제가 있는 게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공자 때 와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벼슬은 신분이 예수결정됐거든요. 세습됐거든. 공자 때 와갖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글쎄 그 문이 제대로 정리된 거는 축천무 이후예요. 축천무 이후. 당대만 해도 귀족사회 갖고 문벌 갖고 벼슬하고 그랬어요. 근데 축천무 때 과거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는 게 축천무는 여자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통 귀족들이 반발이 엄청 심해. 그래갖고 그 당시 수도가 장안인데 축천무는 거의 낙양에 와서 생활했어요. 장안이 워낙 귀족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서 자기 권력 기반을 가지려니까 귀족을 쓰지 않고 과거를 통갖고 신진 4대부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이제 송대가 왔고 완전히 자리 잡거든요. 그런 거로 봐갖고는 유본암의 해석이 그것도 좀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시대에 막 그렇게 열리기 시작한 거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해석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낫죠. 자활 종아 진체자 개 붉은 문야. 진체에서 나를 따랐다 자들이 모두 문에 이르지 못했다. 진체는 진체제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공자가 천하를 13년 동안 주유할 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아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들판에서 포위돼 가지고 막 굶고 막 자기 제자들 비움들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모두 문에 이르지 못했다. 문은 하함의 고주에서는 벼슬문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인은 자신의 문화에 다시 재직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타산점생 같은 사람은 노나라의 도성문으로 가요. 노나라의 도성문으로 아직 다 복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덕행, 안현, 민작은, 연배구, 중궁, 언어, 재화, 자궁, 정사, 염유, 기로, 문학, 자유, 자하. 여기 네 가지 과목이 나오죠.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이걸 공문 사과라고 해요. 공문 사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10사람을 공문 시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공자의 말인지 아니면 당시 세속 사람들이 평한 말인지는 모릅니다. 자활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덕행에는 안현, 민작원, 연배구, 중군이다. 안현은 뭐 얘기 자주 나왔고, 민작원은 뒤에도 나오지만 그 표자로 그 당대에서 그 평가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효에 대해서 뒤에 나오고, 86쪽을 보면 마지막 단락 보면 계시, 사, 빈작원, 위, 비제. 민작원할 선, 위와 사원, 여유도가자, 즉 오필, 제 문상이. 계시가 민작원을 비려고 하는 읍에 읍장을 시켰다. 민작원이 말하기를 선, 위와 사원, 나를 위하여 잘 말해라. 여유도가자, 다시 나를 불러 벼슬을 시킨다면 나는 문수가에 있을 것이다. 문수는 노나라하고 제나라의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벼슬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표행은 유명한 사람이고, 연배구는 87쪽을 보면 그 페이지 배구유지, 자유지, 자유, 집, 기수와 망지, 명의구, 사인야이, 유사지야, 사인야이, 유사지야. 배구가 병이 유중했다. 공자께서 임상을 가서 말하기를, 임상을 가서 창문으로부터 그 손을 잡고 말하기를 끝이로구나, 운명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것만 나와요. 그 연배구에 대해서는 그 모슬병에 걸렸다는 기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 83쪽을 보면 공약 가산학명 이렇게 나오죠. 옹은 중궁의 이름이에요. 중궁은 남면을 할 만하지 않아. 임금이 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덕이 출중해갖고 임금이 될 만하다라고 칭찬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덕행의 네 사람이고, 언어는 말재주인데 보통 이 당시 말재주라고 하는 것은 외계적인 원사를 잘하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가갖고 이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통 그런 걸로 말해요. 재화가 자궁이다. 재화는 하여간 말재주 때문에 공자한테 박살나게 깨진 사람이고, 자궁은 뭐 논어에서 그 안현 다음으로 중심인 사람이니까요. 정사, 염유, 계로. 정사에는 염유와 자로다. 문학은 여기서 말하는 건 리터러처, 그 문학이 아니고 문헌이에요. 고금의 문헌에 밝은 것. 고금의 문헌에 밝은 건 자유자하다. 자유자하는 공자의 그 후대 제자예요. 가장 연소한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자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자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자하 같은 경우는 거슬러 올라가면 법과 계통의 사상가들이 자하의 계통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을 알려면 고금의 문물제도에 빠삭해야 되고, 고금의 문물제도에 빠삭하려면 고금의 문헌에 밝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걸 공문 10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증자가 빠졌어. 그래갖고 그 옆에 줄을 보면 정자왈, 사과, 매, 종, 부자, 진체자 이.
문인지연자, 고부지차. 정자가 말하기를 미과, 즉 덕행, 언어, 정사, 문학의 네 과목은 진체에서 그 선생 공자를 따른 사람들 뿐이다. 문인 중에 현자가 진실로 여기에 그치지 않다. 증자 전도의 두려운, 증자는 도를 정했는데도 여기에 끼지 않았으니 고지 십철 세속론이야. 고로 십철이라는 게 세속의 의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증자가 빠진 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자의 말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그냥 한 말이다. 그래서 이게 저 베이징에 공자 사당을 뭐라고 했지? 성경관이니까 아이씨 뭐야? 국자가 고지째. 가면은 국자관 가면은 공자 사당이 있는데 공자 사당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공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10명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갖고 한 30명 있어요. 여기 이제 앉는 게 안녕. 그 다음에 증자, 자사, 그 다음에 맹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성인의 칭호를 붙여요. 안녕은 복성이라고 해요. 안녕은 노노에서 공자가 가장 칭찬한 사람이니까 복이라는 거는 실천했다는 뜻이에요. 성인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증자는 종성이라고 해요. 성인의 종통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도를 잘한다. 종통을. 자사는 술성이라고 해요. 중용을 써갖고 공자의 도를 후대에 전수해줬다. 맹자는 아성.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문 10철이에요. 10철.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게 안현 겹치잖아. 그래가지고 안현의 빵꾸난 자리를 메꾸는 거는 그 당시 황제의 권한이야. 황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인용된 공자의 제자들.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맹자 아성이라는 버금간다. 그 다음에 이제 안현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활, 회야, 비, 조화자냐, 어오원, 무소불련. 열로 읽기도 하고 설로 읽기도 해요. 회 안에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어오원, 나의 말에 무소불련. 열로 읽으면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다. 설로 읽으면 나의 말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스승님 말을 다 이해를 못해요? 예? 그게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자하고 상호 변증법 이쪽 과정을 통해서 자기도 공부가 심화되거든요. 자기가 보지 못했던 면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쉽게 설명해 주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해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호 변증법적 상호 발전을 하는데 안현이라는 건 다들 알아보니까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어마어마한 칭찬. 응? 제자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고 그러면 아 이런 면이 저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좀 확인되고 더 정할 수 있는데 전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엄청난 칭찬이죠. 자활 효제 민자군 인 부관어 기 부모 공기죠. 효자라거나 민자군은 사람들은 기 부모 공제지연 그 부모 공제는 형제예요. 형제의 말에 대하여 간을 끼어들다는 거예요. 끼어들지 못하는구나. 시비 걸지 못하는구나. 효제 민자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고 부모 형제들이 민자군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 우리의 효자야 효자.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 걸지를 못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한시 외전이라고 하는데 전해지는 게 있는데 시경이 전해지는데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저 주나라 초기에 저 민간가요부터 이렇게 체질이니까 이 해석이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이 없으면 읽기가 힘든데 시경의 시는 지금 전부 우리는 모시에서 해석해요.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 모수가 아니고 뭐 이런 게 모시가 시에 대해서 주석을 붙인 거 그거에 갖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경에서 줄을 붙인 건데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는 모시 외에는 주석이 전해지질 않는데 이 한영이라는 사람이 시에 대해서 시경에서 주석을 붙이고서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잡담 비슷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응? 그 책 한시 외전을 전해주거든요. 한시 외전이라는 데 보면은 민자건이라는 사람이 사실 친구가 일찍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계모를 받아들였는데 계모가 이제 자식을 두고 났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들은 겨울인데 푸릇한 옷에 그냥 잘 해놓고 자기 민자건만 호도새 달달달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민자건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마누라 내쫓는다고 그랬더니 민자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응? 이 어머니가 계시면 한 자식만이 취해 떨지만 이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자식이 취해 떤다. 응? 그래갖고 민자건의 아버지가 자식 그 마누라를 내쫓는 걸 포기하고 그 마누라도 그 얘기를 듣고는 민자건한테 잘해줬다. 이런 말이 전해져요. 그 다음에요. 남용, 삼복, 백규, 공자, 이기, 형지자, 처지. 남용이 백규는 시경의 시예요. 시경 대하편 억이라고 하는데 편인데 백규의 시를 3번 반복했다. 반복해서 읽었다는 건 꼭 3번이라는 것은 실수를 보지 말고 자주 반복해서 외웠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랬더니 공자, 기, 형지자. 공자가 형의 딸을 그에게 처로 주었다. 조카 사이를 삼았다. 남용에 대해서는 그 75쪽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이요. 자위 공야장 가처야 수제 노돌지 중 비기죄야 이 기자 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사위 삼을과 딸을 줄만하다. 딸을 처로 줄만하다. 비록 감옥 속에 있었으나 자기 죄가 아니었다. 이 기자 처지 자기 딸을 그에게 처로 줬다. 자위 남용 공자가 남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방유도 불패 방무도 묘노형무. 나라에 도가 있으면 유도한 훌륭한 임금이 다스릴 때는 버려지지 않고 그렇죠? 반드시 거기서 길에 나아가 자기 능력을 발휘했고 반무도 무도한 임금이 다스릴 때는 행동고지나 말을 조심해서 묘노형무 형육을 묘낸다. 이기형지자 처지 조카 딸을 그에게 처로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그 남용이에요. 그 방무도 묘노형육 무도한 임금이 다스릴 때 형벌을 묘냈다라는 게 그 시경 그 뒤에 밑에 그 동그라미 보면은 시대하 억지편화를 시경의 대하에 억편에 말하기를 백기지점 상담하여 사원지점 불가이야. 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대부들이 자기 신표를 갖고 있는 뭐 이렇게거나 이렇게 생긴 옥으로 만든 그 신표예요. 저건데 여기에 만든 점, 기스, 뭐 기스 이런 것들은 상가가 오히려 고운 빗바로 이렇게 사사사 갈면은 흔적을 흠을 없앨 수 있는데 사원지점 이 말의 흠은 불가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옥에 생긴 흠집은 이렇게 막 고운 빗바로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지만 말의 흠집은 지울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읽었다는 건 말 잘못을 안 하려고 항상 신중하고 조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놈이면
줄만하다 그래갖고 족갑다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강자문 제자 수기와 기강자가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공부하기를 좋아합니까? 공자대와 유아내자와 불행 단명 사이 금야증만 공자가 대답하는 아내라는 자가 공부하기 좋아했는데 불행이 들려고 일절만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84쪽을 봐요.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애공문 제자 수기와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공부하기 좋아합니까? 공자 대화 유아내자와 불천노 불리과 아내라는 자가 공부하기 좋아했는데 노를 옮기지 않고 같은 허물을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 단명사에 근데 불행이 들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그냐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모학자야. 그 이후로 공부하기를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했습니다. 중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안현사, 갈로, 청, 자지, 거, 이, 위직과 안현이 죽었다. 알로가 공자의 수레를 청해서 곽을 만들어 주려고 하였다. 관은 이제 그냥 시신을 바로 담는 거고 곽은 시신을 담는 덧락이죠. 안현이 죽어서 알로가 공자의 수레를 청해서 곽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공자의 수레를 빌려갖고 구해서 그걸 팔아갖고 곽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랬더니 자왈, 재, 부재, 역각은 기자야. 재주가 있든 재주가 없든 또한 각자 자기 자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사, 유관이 무각. 내 자식인 이가 죽었을 때 관은 있었으나 곽은 없었다. 오, 부도, 행이, 이 위직곽. 나는 걸어 다니면서 그를 위하여 곽을 만들어줄 수 없었다. 이, 오, 종, 대부지구, 불가동이냐. 왜냐하면 나는 말단이라도 대부의 뒷공무니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는 임금이 항상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대부의 주인인 이상 수레를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내가 곽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내 아들은 재주가 없고 네 아들 안현의 아버지예요. 네 아들 안현은 재주가 있다 하지만 응? 응? 내 아들도 그렇게 못해줬는데 어떻게 걔한테만 그렇게 해주겠느냐. 응? 공자가 안현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 이런 얘기죠. 응? 근데 이제 이거를 공자의 수레를 팔아갖고 했다는데 일본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옛날에 저 대부들은 관을 수레에다가 넣고 수레를 넣었다는 거예요. 관을 수레에다 넣고 수레를 넣었다는 거예요. 수레를 팔아갖고 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레를 곽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 앉는데 관을 집어넣고 그 수레째 통째로 넣었대요. 수레째 통째로. 그게 맞을 거예요. 여기 파는 문제 같으면 공자가 돈을 제자들이라는 거 돈을 좀 만들어 주면 되지. 응? 그게 아니죠. 안현사, 자왈, 시, 천상여, 안현이 죽었다. 공자가 말하길 그냥 탄식하는 소리예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건 이제 공자가 안현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는 건데, 이거는 81쪽인가? 아닌데? 81쪽인가? 이거는요, 진짜, 자. 저기 111쪽에 보면 첫 번째 단락 자왈, 봉황부지, 하불칠도, 오이무. 공자가 말하길 봉황도 이르지 않고 황하에서 그림도 나오지 않으니 내가 끝이로구나. 응?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시대 유학자들은 어떤 거냐면 공자가 하늘로부터 덕을 받아갖고 자기가 천자가 되고 싶었는데 천자를 상징하는 봉황도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천자를 상징하는
황하에서 800의 그림도 나오지 않으니 내가 천자가 될 팔자가 아니구나. 그랬는데 천자가 위대한 상황이 나타나면 마치 은나라 탕왕에게 이윤이 있고 주나라 무왕에게 강태공이 있듯이 자기를 보좌해줄 인재가 따라오는데 아들이 먼저 죽어갖고 나를 보좌해줄 친구가 없으니 하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천자가 될 팔자가 못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해요. 한의를. 보통은 그냥 살아가는 제자의 슬픔을 그냥 이렇게 애도한 말인데 그 애도함이 그냥 그대로 다 나와요. 그 다음도 안형사, 자, 곡지, 통. 안형이 죽었다. 공자가 곡을 하는데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종자와 자통이 그랬더니 다른 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이 통곡? 내가 대성통곡하였느냐? 비부인지 위통, 이 수입, 대적, 부인지 위통. 이 사람을 위하여 통곡하지 않는다면 수입, 누구를 위하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통곡하겠는가? 왜? 자기보다 어린 사람, 왜? 성에는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부에도 통곡하는 게 아니고 제자의 정부에도 통곡하는 게 아닌데 공자가 이해를 어기고 대성 통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은 맨날 이해를 말해놓고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공자가 내가 얘가 죽었는데 물지 않으면 누가 죽었을 때 울겠느냐? 그러니까 공자가 안현이 죽으면 얼마나 통곡했는지가 그냥 인간적인 뭐 예절이고 나름을 다 버리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안현사, 문인 요 구장지, 자활불가, 안현이 죽었다. 문인들이 안현을 후하게 장례치기로 하였다. 자활불가, 공자가 말하면 아니 된다. 왜 안 된다 그러냐면 안현은 그 당시 신분사회니까 신분이 후장을 할 신분이 아니라 집도 가난했고 대부인분도 아니고 사회신분이니까 후장을 할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집도 가난했으니까 억지로 후장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문인 후장지 그랬는데 문인들이 그를 후하게 장례를 치렀다. 자활, 회야, 시여유, 부야, 여, 부득, 시유자야. 회는 나를 애비처럼 알아보았는데 나는 그를 자식처럼 알아보지 못했다. 비아야, 부이삼자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삼자, 쟤네들이 그렇게 한 거야. 예법에 맞지 않는 이것도 상호 무슨 얘기가 통곡은 또 예법을 어긋나게 대성 통곡해놓고 장례는 예법대로 치자. 응? 일반적인 해석이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아야부 여기서 끌어요. 비아야부 이삼자야. 나를 비난하겠구나. 이삼자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이 예법에만 그걸 막지 못했다고 그 당시 아니면 죽었을 때 거기에 있지 않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비난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죠. 계로문사규시 자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에서 물었다. 자활 미능사인 언능사규 사람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능히 귀신을 섬기려는가. 감문사 감이 죽는 데서 물었다. 왈 미지생 원지사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가 하나 현실적인 사고를 했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가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1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얘기되는 아주 대표적인 규절입니다. 근데 이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줄은 재밌어요. 옆에 동그라미요. 문사 귀신 개, 구, 소위, 동, 제사지의 귀신을 섬기는 건 물었다는 것은 대개 제사를 받드는 뜻을 구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자, 인지소, 필요, 불가불지, 개정이야.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면 반드시 있는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모두 절실한 진리입니다. 연, 비, 성경, 조기, 사인, 즉 필, 불능, 사실, 비, 원시, 지, 소이생, 즉 필, 불능, 반종이, 지, 소이사. 그러나 정성과 공경함이
좋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귀신을 섬길 수 없고, 원시 지소리생, 시작을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소리생, 사는 것을 아는 자가, 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불능반조, 그 끝나는 것으로 돌아가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리고요. 인하고 신하고 그 다음에 생하고 산대, 이거에 대해서는 귀신 섬기는 거는 제사를 받는 건데, 당시 종로의 제사가 국가의 가장 큰 그 통치인 중 하나고, 그리고 다 제사를 받던 거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귀신을 섬기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정성과 공경이 사람을 섬기는 걸 다 하지 못하는 자는 정성과 공경이 귀신을 섬기는 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로한테 안 가르쳐 준 거고, 그러니까 자로가 사람을 섬기는 데서 정성과 공경이 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삶이 시작된 그 시초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 삶이라는 게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자가 아니고는 결국은 생사가 시종 반복되는데, 죽음으로 내가 다시 되돌아가서 죽음이 왜 죽게 되고 어떻게 죽는가, 죽음이라는 게 의미가 뭔지를 유추할 수 없다. 삶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왔고 삶을 알 수 있는 지혜의 깊이가 있지 않은 자는 죽음을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개 유명 시종 초무일이 단 학지 유서 불가였던 고 부자 고지였자. 대유명, 어둠과 밝음,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고 밝음은 삶을 의미해요. 시종, 그것도 생사죠. 생사, 그러니까 초무일이 원래부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치가 아니다. 다 하나의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동전의 양면일 뿐이지 두 개의 다른 이치가 아닌데, 단지 학지유서, 공부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 불가역동,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즉 삶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죽음을 얘기할 수 없고,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공자께서 자로에게 이와 같이 구한 것이다. 즉 자로는 사람도 못 섬기고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나 귀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안 돼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자왈 주야자 사생지도야. 사생지도, 살고 죽는 도는 주야, 밤낮과 같은 것이다. 지생지도, 즉 지사지도, 삶의 도로 아니면 죽음의 도로 아니다. 개사인지도, 즉 진사기지도,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도를 다 알 수 있으면 사기지도, 귀신을 섬기는 도를 다 알 수 있다. 사생인귀, 일이이 이일자야. 사생과 인귀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총의 일이다 이거예요. 혹은 부자, 불고, 자료, 부지, 차, 내, 소위 신고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자, 불고자라, 선생님께서 자로에게 귀신을 섬기는 것과 죽음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차, 내, 소위 신고지. 이 말이 민음사인 엄능사기, 미지생 엄지사기, 이 말이 신고지, 깊이 가르쳐 준 것이라는 사실을 굳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게 불교의 기죠. 이게 불교의 기지. 이게 불교의 기죠. 그냥 공자는 전형적으로 그 관심 받지 말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하지, 하나도 확인할 수 없는 거, 판단할 수 없는 거, 그거 말하지 말라. 이 공자는 이런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게다가 카묘일하고 누구야, 무술변법운동, 청말의 무술변법운동 주동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공자가 윤회를 얘기했다는 거야. 공자가 윤회를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학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지. 공자가 윤회를 얘기했다고 아주 장황하게 또 공자가 윤회를 얘기했다고. 이 얘기하고 동일한 거죠. 민자 시측 은문여야 자로 행행여야 여무작용 자금 간간여야. 민자관이죠. 민자가 시측 옆에서 공자를 모실 때는 민자관의 모습이 은은은 중정이에요. 중정하고 자로는 행행, 자로는 강직했다. 여무작용은 간간은 온화하였다. 야유여 부득기사여. 유아 같은 사람은 그 죽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즉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이게 공자의 말인지 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로가 제명에 죽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그 출공 부자의 그 왕이 같은 데 휘말려갖고 보면 비명에 행사해갖고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자로를 죽여갖고 젖을 담갔대요. 그래갖고 공자가 그 이후로는 육젖을 먹질 않았대요.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모르는 얘기입니다. 노인 위 장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고는 그냥 창고의 이름으로 봐요. 창고를 다시 지었다. 민자관을 인구간 여지와 하필게. 민자관이 말하길 인구간 옛 간섭을 따르는 게 어떻겠느냐. 즉 옛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필 계단 왜 꼭 고치려고 하느냐. 자활 부인 물론 언필유중. 그랬더니 공자관이 저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꼭 들어맞는다. 요거는 장부, 그 다음에 인구관, 예습관을 따른다 해갖고 해설이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제책 참고하세요. 자활 자짓을 해위어 구지문. 자로는 검거를 어찌하여 나의 문 안에서 여는가 끊는가. 문인 불경자로. 그랬더니 문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다. 자와 유야승당이 이것이냐.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 자로는 마구에는 올라왔으나 아직 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즉 자로의 음악이 좀 조회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음악 성취가 형편없으니까 아이 저 새끼 왜 듣기 맞아. 우리 저 그제 그 뽕이 그냥 대단한 소리 밤새 떠들듯이 대단한 그 음악 왜 내 방만 앞에서 틀어. 그랬더니 자로가 이게 웃기는 친구가 공부가 아직 못다 생각하고 불경했더니 그래도 걔가 마루에 올라왔어. 아직 방 안에 못 들어왔어. 이제 너무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공문 사여 상야 숙현. 자공이 묻기를 사와 상은 누가 어집니까? 사는 자장이고 상은 자하입니다. 자활 사야과 상야 불급. 공자가 말하길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왈 연즉 사유요. 그렇다면 자장이 낫습니까? 자활 과유불급. 공자가 말하길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188쪽을 볼까요? 세 번째 단락이요. 자하지 문인 문교호 자장. 188쪽 세 번째 단락. 자하지 문인 문교호 자장. 자하의 문, 자가 그 산이죠. 미치지 못한다는. 자장은 지나치다는. 자하의 제자들이 자장에게 사귀는 거에 대해서 물었다. 자장을 자하구나. 자장이 말이길 자하는 뭐라고 하느냐. 배활 자활 가자여지 기 불가자여지. 그랬더니 자하의 제자들이 말이길 자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자 괜찮은 사람하고는 여지 함께하고 그 교제하고 기 불가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하고는 거절해라. 자장활 2호 5성은 자장이 말하기를 내가 듣던 거와는 다르구나. 군자 존현이 용중 가성이 금물로. 군자는 자기보다 어진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러지 못한 일반 무리들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가선 자기보다 선한 사람은 칭찬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합니다.
아지 대연여 어인 하서부리. 내가 크게 어질다면은 여름 가정법이에요. 어인 남들에 대하여 하서부리 용납하지 못할 게 뭐 있겠냐. 응? 아지 불연여 여지와 기꺼이냐. 내가 어질지 못한다면은 거꾸로 남들이 나를 거부할 텐데 여지와 기꺼이냐. 남을 거절해서 어찌하겠냐. 네가 거절하면 남들이 거절할 텐데. 두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아는 불급이야. 그래서 사귀어도 될 만한 사람하고 사귀고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하고 사귀지 마. 자장은 네가 현명하다면 다 받아갖고 끌어안으면 되는 거고, 네가 현명하지 못하면 남들이 너를 쫓아내는데 네가 무슨 남을 쫓아내고 말고 이렇게 있겠느냐. 네 문제지. 이게 그대로 드러나죠. 얼핏 보기에는 자장의 얘기가 훨씬 큰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오만 방장씩 자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규범 이런 게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규범 이런 게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현명하고 저 때문에 이거 먹고 이거 계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만큼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다 다를 텐데, 그리고 공자도 그 가운데 똥 싸는 사람 피해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주 가장 정확하게 과하고 불급을 나타낸 거예요. 자장가자.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공자의 후기 기수, 그 후대 젊은 제자들 중에 자가 자장의 쌍벽을 이루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야. 근데 나는 과하고 불급이 아니라 과불협을 그래. 지나친 것은 불급한 것만 미치지 못해요. 지나친 못 간 것은 한 발짝 더 가는데 지나친 것은 반드시 깨치는 게 있어요. 지나친 것은 가자 여지 괜찮은 사람은 사귀고 불가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은 거절하면은 큰 잘못은 안 해. 응? 그래서 좀 손발을 좀 쪼잖아. 그냥 지약거리만 한다 이렇게 해도 큰 잘못은 안 하는데 자장처럼 하면은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남들을 다 피문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응? 엄청난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죠. 왜냐 인생의 그 실제적인 사회 현실에서는 지나친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밥 사주면서 너 같은 놈 내가 밥 사줄 것도 아닌데 사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먹어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 네 밥보다 먹나 그러지. 근데 맨날 내가 이 사람한테 얻어먹으면서 짠짠하게 돈 한 푼 안 쓰고 그러면 얘가 나를 생각하면서 아유 저 인간 째잖아요. 음식도 하나 갖고 왜 이렇게 풍상 떨어 그러면서도 이 인간 갖고 화내지는 않잖아. 근데 밥 한 번 사주면서 온갖 큰 소리 뻥뻥 치면 내가 너를 평생 보라고 하지. 그렇지. 제대로는 그럴 것 같아. 그 다음에 기시, 부어, 주검, 이 부양, 위지, 취렴이 부있지. 기시가 주검보다 부유한데 구는 연구예요. 정사의 연구, 기로라고 했죠. 정사의 하나로는 연구와 위지, 그를 위하여 취렴, 걷어들여갖고는 부있지, 재산을 더 늘려주었다. 자왈, 비오도야, 소자, 명구의 문지가야. 공자가 말하길 비오도야, 나의 무리가 아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다. 소자, 너희들은 명고, 북을 울리면서 공지, 그를 공격해라. 가야, 그래도 된다. 여기서 죽음 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단이 아니고 죽음 단이 그 성왕을 도와 무왕락을 성왕을 도와 주나라를 안정시켰을 때 성왕이 그 공으로 주공을 노나라에 보냈죠. 그때 주공은 가지 않고 주공의 아들이 백금이 갔어요. 큰아들이. 간 이후에 그 주공의 지위를 그 다른 자식들이 세습한 자, 응? 보통 그 사람이라고 축축해요. 그 큰아들이 백금은 노나라로 이제 지으로 부임받아 갔고, 어쨌든 주나라 왕실의 재상직 집안인데 계시는 노나라의 대부의 물강자가 주나라의 재상의주의에 있는 경의주의에 있는 주공보다도 부유한데 염도가 그를 위하여 백성으로부터 재물을 물건과 덕이 됐더니 쟤를 파문한다 이런 얘기죠. 파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토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났던 것 같은데. 응?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문 10초에 들어가고 논문에도 공자에서 그 염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토대끼리 갖고 긁어모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자로부터 배운 사람이 토색질을 했다? 이건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전의 무덤기름이 나와요. 처음으로 무의 세금을 매겼다. 토지의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전제가 그 당시 정전제로 내폐되는 노동지대만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유지를 그러니까 사유지도 없고 토지를 공동 경작해갖고 정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홉 구역으로 나눠갖고 8이 경작을 해서 9분의 1씩 나눠갖고 하나씩 갖고 9분의 1을 나라에 바치고 노동지대만 했는데 이때 토지가 사유화되기 시작해요. 토지가 사유화되니까 사유재산에 세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유지에 대한 소출을 소출대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사유화된 토지에 세금이 붙으니까 세금이 따블이 된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해석해요. 연구가 뭐 토색질을 한 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사유지에 토지세를 매긴 거로. 그게 왜냐면 이게 토지가 사유화로 가니까. 예를 들어 이런 노동지대 같은 게 나중에 이제 국유지가 없어지지만 남아있는 게 노동지대로는 안 나갔지만 강제노역에 동원되잖아요. 농악이 끝나고 가서 뭐 한 달이고 뭐 가서 일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는 토지세가 그대로 붙어나가고. 보통은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을 갖고 얘기한 것일거나 생각하지 뭐 연구가 토색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공자는 이제 그런 토지 사유화나 이제 그런 흐름에 반대했으니까. 누가 질서라는 건 토지 사유화의 흐름이라는 건 그냥 토지 사유화의 흐름이 시족 공동체를 깨니까. 시족 공동체를 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족 공동체가 분화돼야지 국가 권력이 인민위의 지배가 성립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국가 권력은 시족 공동체 위에 성립되는 거지 인민 위에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족 공동체 위에 성립하는 거지. 시야우, 삼야로, 사야벽, 유야원. 시는 그 자고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시는 우둔하고 삼은 노둔하며 어리석고 삼은 둔하며 사야벽 삼은 자장이죠. 그러니까 삼은 정자고 삼은 자장은 벽은 꾸밈이 심하며 유는 자로예요. 자로는 거칠다. 이거는 누구의 말인지도 모릅니다. 근거도 없고. 하나만 줄을 읽어볼게요. 삼야로 두 번째 줄 읽은 거 그 줄을 읽어보면 로 두냐. 삼야로 할 때 로는 둔한 것이다. 정자왈 삼야 경이 응? 경이로 득지. 정자왈이 정삼은 끝내 로 둔함으로 도를 얻었다. 우월 증자지야 성독이. 또 말하기를 증자 공부는 성실함과 돈독한 뿐이다. 성문학자 총명 재병 불이 불다 이 졸전기도 내 진로지이니. 성문에 공부하는 자들 중에서 총명하고 재주 많고 말 잘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내 그 독을 도는 것은 그 바탕이 노둔한 자, 둔한 자일 뿐이다. 고 학이 성실이 귀고로 공부는 성실이 가장 귀한 것이다. 정자를 세우기 위해 갖고 그렇게 그냥 아주 바등바등합니다. 한 겁니다. 자왈 회야 기소 무공 사 불수명이 화식은 억즉 요즘. 공자 말기를 회야 암회는 기는 부사고 아마 서는 가깝다라는 글이에요.
아마 가까웠을 것이다. 즉 도의 경지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루거 쌀개짝이 자주 비었다. 쌀개짝이 자주 비었다. 산수명, 산은 자공이에요. 자공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화식은 재물을 부렸다. 부자가 되었다. 억중루중 예측하면 자주 맞았다. 그러니까 올해 마늘값 뛰어, 마늘 사나? 그러면 마늘값이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야, 저 이번에 저 어디가 땅값 뛸 거야? 그래서 땅 사놨더니 땅값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내하고 자궁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너나 해석서 중에 황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는 의소로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양나라 시대죠. 그러니까 한 6세기 그 공무렵이에요. 그 남조 시대. 근데 이 책은 중국에서 실전됐고 우리나라에서 실전됐어요. 이 책이 어디서 19세기에 다시 찾아지거든요. 일본에서 찾아져요. 일본에서. 그래갖고 중국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아요? 중국의 경우 궁궐이나 이런 거 타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기만민족이 몽고족이나 이런 애들이 중원을 지배한다 그러면 궁궐 이런 거 다 못 태워요. 왜? 자기들 문화 수속하고 안 맞잖아. 응? 그러니까 다 못 태워요. 우리나라도 뭐 여진족 이런 거 뭐 그러죠. 이민족이 들어오면 이민족이 침입을 받으면 그런 게 다 파괴가 돼요. 책 같은 것도 파괴가 되는데 일본은 이민족이 침입을 받고 내전이 붙었거든요. 내전은 그 불태울 필요가 없어. 그건 드러내. 그대로 그 자리에 살면 되지. 조금 수리해갖고. 왜냐면 문화 수속이 같은데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존이 돼. 그래? 그 정창원에서 발견돼갖고 중국으로 다시 가요. 근데 그 황감의 해석은 당시 불교가 아주 그 유행했던 데라 불교식 해석이 많아요. 불교의 공을 해석해요. 응? 그래갖고 해는 거의 응? 그 공에 가까웠다. 거의 도에 가까워서 자주 공의 경지에 이르렀다. 루거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자장은 선인지도,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하여 물었다. 자활, 불천적 역 불이무시. 옛사람의 자치를 닳지 않고서는 방에 들어갈 수 없다. 선인은 바탕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뭐 크게 나쁜 짓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더 높은 경지에 가려면 옛사람의 자치를 따라가서 공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오묘한 경지,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고 타사선생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선의를 선한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선을 동사로 이렇게 써요.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 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도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방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타사선생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활, 론독, 시여, 분자자호, 색장자호. 론독, 논함이 독실하다는 것을 허여할 것인가? 즉 말을 독실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그런 사람은 군자자고, 색장자고, 군자다운 사람일까? 겉모습만 장엄한 사람일까? 말만 갖고는 사람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롬은 이게 이거 보면 공자의 진면목이 여실히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롬은 문사 행처, 저를 읽어요. 행처. 그러니까 자로가 묻기를 들음은 행해야 합니까? 그것을 행해야 합니까? 자활, 유, 부형제, 여지가 기, 문사행지. 부형이 있는데, 아비와 형이 있는데 듣는다고 행하면 어찌하겠는가? 여명은 문사행적, 여유가 들으면 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자활, 문사행지, 공자가 너희들 들으면 행해라 라고 했다. 공사활, 유야문 문사행조, 자활, 유무형제, 구야문 문사행조, 자활, 문사행지, 척야호, 간문. 그랬더니 공사가 말하기를 자로가 듣는 대로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투영이 계시다라고 했고,
부가 물었을 때는 듣는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게 혹 제가 헷갈립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자왈 구야퇴 고진지 유야 경림 고퇴지. 구는 퇴 머뭇거리면 자꾸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 똑방귀를 차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 거고, 유야경은 자로는 남들 사람을 두들기면 남들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로 퇴지 뒤로 잡아당기는 것이다. 지금 뭐야? 가르침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행동이 지나친 자에게는 뒤로 당기고 주저하고 결정을 못하는 자는 차갖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부역이 있다는 건 부역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조심해서 행해야지, 잘못해갖고 부역이게 부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라. 한 사람은 주저하고 결단을 못 내리고, 한 사람은 너무 쉽게 결단을 내리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외어 광 안연후, 공자께서 광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려운 일을 당하셨다. 안연후, 안연이 뒤에 쳐졌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가는데 안연이 이제 뒤에 쳐진 거예요. 자왈 오이 여 위 사이.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공자가 말이지, 나는 내가 사 중 줄 알았다. 왈 자제 회하감사 그랬더니 안연이 말이지,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옆에 줄을 봐요. 중간쯤에 코시왈 선왕지제 민생어삼 사지여일 유기소제 즉 치사원. 선왕의 제도에서 백성은 세 가지로 사는데 그것을 섬기기는 하나도 똑같이 한다. 세 가지로 산다는 건 군사부, 세수로 사는데 군사부를 다 똑같이 섬긴다. 오직 그 군사부 셋이 있는 곳에서만 치상 자기 죽음을 바칠 수 있다.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부를 위해서는 자기 죽음을 바칠 수가 있다. 황 안해지어 공자 의니 경진 우 비타인지 위 사제자자 이의. 하물며 안현은 공자에 대하여 은혜와 의리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자로 다른 사람들의 사제관계만이 아니다. 즉 불행이 운한 회필 연생이 부지. 그러니 공자께서 불행히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면 회는 반드시 자기 삶을 버려서라도 공자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갔을 것이다. 연생이 부지 행이 불사 즉 필 상고 천자 하고 방배 청토의 목수 무단이야. 자기 삶을 버리고 달려가서 구하는데 다행히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걸 구하려고 반드시 위로는 천자에게 구하고 아래로는 수령들에게 구하여 그를 토벌하여 복수하려고 했으니 결코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자이제 즉 회하위 불의 기사 이범광인지 보고. 그런데 부자가 살아계신데 아내가 어찌하여 자기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광인들의 날카로운 칼날을 범하려고 했겠는가. 공자가 어려움에 처했다 보면 자기가 목숨을 각오하고 공자를 구하려고 했겠지만, 공자가 살아계시다고 하면 자기도 광인들을 하나씩 피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지 뭘 어려고 저거 했겠냐. 공자는 이제 아내가 거기서 다툼에 휘말렸으니 제가 다 피해가고 선생님 계신데 어찌 제가 감히 선생님을 보필해야 되려고 감히 죽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일이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계자연문 중요 연구 가위 대신여. 계자연이 묻기를 중요는 자로입니다. 자로와 연구는 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사에 그 염유 자로라고 그랬죠? 그 두 사람이에요. 자왈 오이 자위 이지문 증 유여 구지문. 나는
이지문. 이지문은 도치된 문장이에요. 문이, 자문이. 당신이 다른 것을 묻는다고 이위 여겼는데, 근데 도치했기 때문에 직자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내가 좀 색다른 걸, 당신 좀 색다른 걸 물을 거라고 여겼는데, 뜻밖의 유여구, 자로와 연부에 관한 질문이군요. 소위 대신자, 이도사군 불가직지. 소위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임금을 섬기는데 불가직지. 할 수 없으면 벼슬을 그만둡니다. 그럼 유여, 구야, 가위, 구신. 지금 여미와 자로는 구신, 자릿수나 채우는 신하일 뿐입니다. 와, 연저, 종지자여. 그렇다면 따를 자입니까? 내가 시킨 대로 따르긴 할 자입니까? 자왈, 시기부역은 역부정이야. 애비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라면 또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계자연이 공자의 기자 중에 정사의 이름이었다는 여미하고 자로를 자기 신하로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당신 제자 중에서 거기서 최고라고 하는 두 사람을 내가 신하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은 훌륭한 신하죠 라고 그랬더니 이도사군 도로 임금을 섬겨서 불가직지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 근데 둘이 너를 계자연 당신을 도로 이끌지 못했으니 벼슬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고 남아있으니 이건 벼슬자리 붙잡고 자리 대가리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놈이다. 그런 제자 경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따르긴 합니까? 그랬더니 애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을 안 따를 겁니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세요. 그래도 내 제자들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뒤로는 계자연을 아주 심하게 통렬하게 경계하는 날입니다. 그런 생각은 갖지 마라. 자로, 사, 자고비, 비제. 자로가 자고를 비라고 하는 의미의 업장을 시켰다. 자활, 적, 부인지자. 공자가 말하기 부인제, 남의 자식을 적, 해치는구나. 자로와 유민민은 유사직은 인민이 있고 사직이 있습니다. 하필 독서 영우야. 하필 꼭 책을 읽은 영우에 공부를 합니까? 자활, 시고, 오분영자. 시고, 이래서 말만 잘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민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독서하며 꼭 책을 읽으냐고 왜 공부를 하느냐.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정사에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책을 읽은 다음에 꼭 그걸 하냐 이거야. 근데 이제 남의 자식을 해친다는 건 뭐냐면 아직 자고가 공부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를 벼슬을 시키면 그 사람도 망가지고 거기 있는 백성들도 망가진다 이거야. 그랬더니 자로가 불다고 하면 아니 하면 되지 꼭 책 읽은 다음에 그거 하라는 거 그냥 직접 해가면서 배우면 되지. 그랬더니 그래도 주둥이는 살아갔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주둥이는 살아갔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조금 긴데 노래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317장 정도 될 거예요. 오늘은 시를 안 하고 이걸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극기복리 위인을 하기 때문에 극기복리 위인을 갖고 내가 이제 여러 번 공개 강좌한 거 있는데 그거를 강의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강의가. 여보세요? 여보세요?